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입니다. 오늘은 2019년 건국대학교가 모의논술고사의 문제로 만들었던 인문사회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접근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 1번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표를 분석하시오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 그리고 제시문 나 이걸 바탕으로 도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면 1번에서 요구한 사항은 모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제시문 가와 나의 영역은 뭐냐면 읽기의 영역이죠. 자, 이거를 좀 살펴보죠. 자,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 자, 부와 문명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문명의 발전과 다른 인간적인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했던 역사학자들은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부와 문명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자, 그럼 두 가지라고 하는 표지가 나오니까 첫째, 그리고 둘째를 찾아서 자, 다음 로가 나오죠. 둘째, 여기 있네요. 자, 이 영역이 이 문단, 이 제시문가의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은 경제적인 발달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 그러니까 발전과 경제, 자, 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논지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초기에는 하천 덕분에 농업과 교류가 촉진되어서 경제 성장이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해야 이 사회는 발전한다 라고 하는 이 논지와 이 문장은 정확히 일치를 하죠. 자, 둘째,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은 지역이나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하나의 중앙 집권화된 정치 조직,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논지냐? 그러면은 정치의 기반, 체제를, 체제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가 되겠네요. 자, 제시문 가의 논지는 첫 번째로 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둘째, 체제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로 제시문 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 체제가 결합된다면 사치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명의 요인이 되므로 우선 사치가 혁신과 교류의 증대에 기여한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발전한 상황과 정치 체제는 하나의 사치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치는 교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 자본이라든지 체제 자체가 하나의 그 형식 안에 묶여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교류, 그러니까 서로 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발전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을 통해서 권력과 명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우리 그 인류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한 사회고 또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사회다라는 걸 이제 표상적으로 보여줬지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그리고 뭐 이제 석상을 세우면서 만드는 뭐 이런 그 표상적인 것을 나타냈었고요. 뭐 어떤 사회든지 이런 표상을 나타내는 뭐 동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그 문화를 이제 그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의 논지는 경제 발전과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발전한 기반은 서로 사치. 그러니까 이 사치는
완전히 과도한 사치라든지 뭐 탕진하는 사치가 아니라 적절한 사치를 얘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적절한, 그리고 뭐 교류 등의 사치가 되겠네요. 제시문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사치는 타락과 낭비로 퇴조의 길을 겪기도 하는데 철학자나 사상가나 혹은 도덕주의자들이 이를 배격하고, 이 사치와 이 사치가 다르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적절한 사치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사치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치는 과도한 사치겠지요. 이 사치에 서로 다른 점을 답안지에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답안지에 이 사치를 서로 다른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산점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배격하고 위정자들이 사치 단속령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반하는 것도 이 이유이다. 그래서 이 모순성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양면성 혹은 모순성, 이 사치는 과도한 사치일 경우에 정치체제에 몰락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반면에 강조하고 있는 사치 자체는 원활한 사회에 필요한 사치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발전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몰락과 긍정 발전이 서로 대립되므로 이것은 서로 양면성, 즉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가 답안지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순성은 사치가 문명의 요인인 동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러니까 문명의 요인은 발전의 상황이고 걸림돌이 된다는 건 과도한 사치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사치에 내릴 판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몰락을 전제로 하고서는 아우 사치는 위험해 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사치가 뭐가 잘못한 거야, 긍정적으로 사회를 발전하게 해주잖아, 이렇게 찬성을 할 겁니다. 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지에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사치가 문명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는 이쪽을 옹호하는 것이지 과도한 사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제시문 문제 2번에서 요약하는 란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겠지만, 이거를 문제 1번에서 몇 글자 되지 않는 거를 정리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2번에서 정리할 때, 자, 뭐뭐 하지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이 양면성을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에 내재된 창조성을 통해, 자, 발전 얘기죠. 나중에는 교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제작하면서, 자,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적절한 사치야말로 경제, 지성, 예술, 도덕, 얘네들을 묶어서 상위어로 묶으면 문화, 그리고 체제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 및 문화,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경제와 정치 체제, 이렇게 묶어도 될 겁니다. 근데 체제보다 문화가 조금 더 적절해 보이네요. 자, 모든 문명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사치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하면서도, 사치가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제시문 가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뭐를 써줘야 되냐면, 제시문 가는 사치의 긍정적인 요소, 자, 경제의 발전, 사회의 발전, 자, 문화의, 그리고 체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자, 이 얘기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답안지에는 이 내용이 가고, 이걸 제외한 내용은 2번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제시문 나를 볼까요?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사라져버린 많은 문명 중에서 이스터 섬의 문명은 그동안 신비에 쌓여 있었다.
이스터 섬이 나왔네요. 자,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이스터 섬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섬에 대한 역사를 해석을 제공했는데, 폴리네시아인은 비옥한 토지, 식량 이런 것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섬을 발견해서 정착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건 뭐라고 할까요? 자원이라고 하죠. 사회 자원이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몇 세기 후 그들은 돌로 단을 쌓고 석상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고 점점 더 왕관을 쓰기 시작하고, 자, 이것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원이 풍족했으나 과도한 사치가 일어났네요. 각 시족들은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웠을 것이다. 자, 이 이유는 과도한 사치가 일어나는 것은 경쟁 때문이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결국 석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숲이 재생산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급속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자, 사회가 처음에는 자원이 풍족했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치가 일어나자 환경이 먼저 파괴가 되었고, 자,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제시문 가는 사치의 긍정적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제시문 나의 유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한 사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과도한 사치가 이런 몰락을 가져온다는 방향으로 가겠죠. 사람들은 밭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기 위해, 카누를 만들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 석상을 옮기기 위해 나무를 베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숲이 사라져가니까 석상을 운반하고 세움되는데 밧줄의 재료도 목재도 사라져갔고, 자, 자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도 제시문 나를 지금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카누의 재료인 나무들이 멸종하면서 고래도 식탁에서 사라졌다. 자,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식량의 부족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숲이 파괴돼서 흙이 비바람에 침식되고 햇볕이 말라 참석하게 되므로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어들었고, 자, 식량 부족에 포함되어 있죠. 남아있는 작은 석상들의 홀쭉한 뺨과 앙상한 갈비뼈는 당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원이 풍족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환경이 파괴되면서 무엇이 점점 줄어들었나요? 자원 자체가 고갈이 되는 겁니다. 잉여식양이 사라지면서 그때까지 정교한 분업사회를 이끌던 추장, 관료, 성직자들이 힘을 잃었다 라고 한다는 건 정치 체제가 점점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관료, 성직자, 자, 체제가 점점 무너질 것이고, 성직자, 종교, 문화 자체도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자, 이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집권 정부는 각 지방의 혼란과 함께 무너졌고 전사들이 세습되던 추장의 권한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줬지만 이제 그것을 권한 자체를 빼앗아 오면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피해서 동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 몰락이죠. 사회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보는 겁니다. 자, 1770년 전후에는 서로 경쟁 부족 석상을 무너뜨려서, 자, 사회체제가 몰락되니까 전쟁도 일어나네요.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부분을 떼어냈고 1864년에 드디어 마지막 석상이 내팽개졌죠. 그러니까 이건 자체는 사회 자체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는 거죠. 과도한 사치에 의한 경쟁 때문에 처음에 환경이 파괴됐으나 자원이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식량 부족, 자원 고갈이 일어나자 체제가 점점 무너졌고 종교 문화도 점점 쇠퇴하게 됐다. 그래서 사치로 시작한 현상이
사회체제와 이런 것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회는 모두 몰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재심은 가는 긍정적 요소를 얘기할 것이며 재심은 나는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다를 좀 서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경제 발전을 다 가지고 온다.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교류 등의 적절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재심은 가는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은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터 섬의 몰락 과정을 사례로 사회의 정치체제 기반 그리고 모든 경제체제까지 몰락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긍정적 요소와 반대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서술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표로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표를 봤을 때 자, 도표 1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도표 2를 보면은 이렇게 평균 농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증가하면서 평균 기온이 동시에 증가했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도표 2는 재심은 나에서 이스터 섬이 몰락하는 과정과 도표 2는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도표 1에서 보면 하나의 자원들은 국민 총생산의 80%는 어디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요? 자, 북반부에 형성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시가총액, 자, 북반부에 편중되어 있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여기와 일본과 한국, 자, 이거는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서유럽, 북아메리카, 이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지금 이 얘기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적절한 교류 등이 일어났다를 증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및 경제 활동의 주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교류겠지요. 이 교류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 수송, 승객 등, 즉 이건 어떤 관광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수송, 교류, 문화, 교류, 자원의 교류 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 82%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봤을 때,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객 2천만 명 이상인 공항은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표는 뭐냐면 북반부에 편중되어 있던 자원, 그러니까 자본이 점차 교류를 통해서 소통과 교류,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는 관광, 문화, 산업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이것은 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대변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여기에서 집중되었던 것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됐고 이 자원들은 점차 문화 교류로 통해서 여행, 수송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자, 증가한 추세를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증가에 의해서 점차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점차 평균 농도가 올라갔으면 평균 기온이 올라갔고 그러면 환경 파괴가 됐으면 어떻게 됐지요? 이스터섬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되자 자원이 부족하게 됐고 소통이라든지 교류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경쟁으로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표와 동일하고, 이것은 제시문 가의 표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기호가 나왔으면 이제 답안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문제 1번에서 요구한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는 긍정, 나는 부정 요소 아주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자, 이해를 바탕으로 다의 표를 분석하시오라고 했을 때 다에서는 도표 1과 2가 각각 가와 나를 대응이 되었으니 검증 시스템에서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답안지로 가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1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고요. 답안지로 실제로 작성하면 어떤 답안지가 형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